네, 하는 얘기 이어서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매달 목표가 있어요. 뭔가를 해보겠다. 3개월 목표가 있고 6개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목표를 다 뭐 이룰 때도 있겠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루지 못할 때 그때마다 좌절해야 되냐? 그럼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목표 다 세우지 않습니까? 매일 목표, 매일 스케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솔직히 이루지 못했다고 했을 때 좌절합니까? 다음날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시험 점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표에 대한 결과물일 뿐인데 크게 좌절을 하냐는 거죠. 전 솔직히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 결과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안 했으면요,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나 매일매일 실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동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공부량부터 똑바로 지키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게 결과고, 그 쌓이는 시점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번 수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아, 연병 나 혼자 수능 망했네, 이 목 같은 세상, 이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부분 못했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안 했구나, 내가 어제 열심히 안 했고 그제 열심히 안 했고,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매일 똑바로 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모의고사 수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보다는 좀 약간 문제 풀이에 입각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한테 해석을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문장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31번 빈칸인데요. 자, 빈칸 문제니까 여기 해석하고 타겟팅 잡고 근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문제가요, 이 문제가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 문장이요, 겁나 어려워요. 지금 구조가. 이러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푼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네, 연구,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 육상 뭐 달리기 선수 다 상관없어요. 달리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혜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 지혜가 뭔지, 어떤 지혜가 여기서 나온 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지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연구가 발견한 거는 뭐예요? 실험 결과인 거죠. 일단 지우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빈칸은 실험 결과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실험과 어떤 과정 같은 것도 이해를 해야겠다. 해석이 중요하다.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단어 어렵습니다. 자, 지면 반발력이에요. 결과가 무엇이냐? 지면 반발력. 달에 대한 지면 반발력, 그리고 충격. 자, 트랜스미트 하면은 전이 되다의 뜻이에요. 다리로 전이 되는 충격. 달에 미치는 지면 반발력과 다리로 전이 되는 충격이 주어예요. 또 몸을 통한 충격. 뭐 후에? 지면에 대한 충격 이후에. 지면에 대한 충격 이후에 다리와 발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충격. 그것이 뭐다? 동사하다. 뭐 할 때입니까? 달리는 사람이 움직였을 때. From A to B입니다. 자, compliant 하면은 유순한,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곳에서 딱딱한 표면. 딱딱한 달리는 표면에 옮겨졌을 때. 푹신푹신한 곳에서 딱딱한 곳에 갔을 때 다리에 대한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라는 게 빈칸에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 보기 1번에 변하지 않는다 나왔죠? 2번 감소한다 나왔죠? 3번 정점을 찍는다가 나왔잖아요. 뭔가 변화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하면 타겟팅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부드러운 곳에서 딱딱한 곳으로 간 거예요. 포인트는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곳에서 극단적으로 딱딱한 곳. 부드러운 곳에서 딱딱한 곳에 갔을 때의 충격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격과 지면 반발력의 변화. 증가했냐, 떨어졌냐, 변화 없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적어볼게요. 지면 반발력.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면 반발력인지 몰랐어요. 문제 풀 때는. 네. 그냥 충격만 알아들었어요. 지면 반발력과 충격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가 올랐냐, 변화 없냐, 내려갔냐, 이거를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근거를 밑줄 쳐드릴게요. 바로 뒤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네, 여기 밑줄 쳐주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지문은요, 전체가 다 근거예요. 네. 나중에 이 사이 부분은 왜 이게 근거가 되는지 잘 파악해 주세요. 제가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해석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요, 점점 더 시작했다, 믿기 시작했다. 달리는 사람들이요, 무의식적으로, 반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조정한다고. 다리의 경직도를 뭐 하기 전에, 다리가 닿기 전에, 뭐에 근거한, 인식에 근거한 딱딱함, 그리고 경직도, 표면에 그들이 달리는, 자, 조정한다 안 한다? 조정한다 안 한다? 조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데는 부드럽게 맞춰서 가고, 딱딱한 데는 딱딱하게 맞춰서 가고, 만약에 다리 부러질 것 같으면은 다리가 좀 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너무 부드러우면은 다리가 딱딱해질 수도 있고, 이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정이 그런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래 보시면 돼요. 여기 읽어볼까요? 자, 인기 있는 믿음과는 반대로요,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이요, 더 손상시키지 않는데요. 다리를. 뭐에 비해서? 부드러운 모래바닥에서 달리는 것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딱딱한 곳에서 달리나 부드러운 곳 달리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가 나와요. 답 뭐예요? 답 1번이에요. 다르지 않다가 되는 거죠. 리을이 그냥 있으면 거의 뭐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뭐 해석하시면은 다르지 않다, 조정된다라는 거에 연장선이에요. 네,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32번. 자,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죠. 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아까 나눠놓은 건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해석을 잘 안 했네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32번은요, 정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답을 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빈칸은 이 한 문장만 읽고 답에 대한 그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이걸 스토리텔링 지문이라고 해요. 이야기 전반을 알아야 한다. 제가 해석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만 알려줄 테니까요,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해석 공부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타겟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최고의 어떤 위험 중에 하나, 글 쓰는 것의 최고의 위험 중에 하나는요, 자, 이분은 심지어란 뜻도 있고 뭐뭐조차도란 뜻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 뭐와 관련된 단어 쓰는 거 또는 구두점을 찍는 거와 관련된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라고 했어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 단순하다가 나올까요? 복잡하다가 나올까요? 복잡하다가 나오죠. 됐어요? 이게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가 나와요. 때때로 복잡할 수 있다. 선생님, 보기에 복잡하다 없는데요. 여러분, 복잡하다의 재진술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대로 나오면 이거 고1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복잡하긴 복잡한데 어떠한 방식으로 복잡하냐면요, 이러한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잡하다. 뭔 소리냐 이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시를 통해서 여기 예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시가 뒤에 나오니까 이 문장은 W 안 W? W죠. 중요한 문장이죠. 이러니까 빈칸 뚫리는 거예요. 두 가지씩이란 소리입니다. 자, 아래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내용만 정리만 해드릴게요. 지금 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인피니티브가 나와요.
이거는요, 우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split an infinitive. 부정사를 쪼개지 마라라고 옛날에 가르쳤대요. 자, 이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옛날에는요, 부정사 쪼개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부정사 쪼개지 말아라 가르쳤대요. 근데 부정사 쪼개진 부정사가요, 이 문법적 범죄가 아닌 걸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옛날에는 쪼개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쪼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왜? 문법적인 범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지금 부정사 쪼개도 된다. 이 오답이 안 되신 분들은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요. 여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밑줄 쳐볼게요. 만약에 이 문장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1분밖에 없다. 요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그들은요, 예를 들어 얘기해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뭔가 글을 작성해서요,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부정사를 안 쪼개도 된다. 쪼개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내 글을 볼 사람들은 이 옛날 방식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쪼개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쪼개도 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글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그들은 글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 것인가? 언제? 너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너의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서관 사서가 집행해야 한다. 집행되어야 한다. 항상 수반하는 것으로. 자, 부정사 나왔죠.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투부정사 원래 이거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always 나왔잖아요. 쪼개진 거예요? 안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지금 내가 쪼개진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겁나 싫어하겠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완벽히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뒤에 볼게요. 자, 항상 수반하는 거. 방문자를. 어디에? 희귀, 도서, 자료실에. 뭐 때문에? 손상의 위협 때문에. 손상의 위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에 갔어. 도서관 사서들이 좀 저기 카운터에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희귀 도서를 보러 왔어. 그럼 좀 동반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봐줄 사람들은 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도서관 사서가 희귀 도서를 찾을 때는 동반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이라고 쓰고 있는데 항상 여기다 쓴 거야. 내가. 왜? 이것이 규칙이 된다는 거,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그들의 어떤 관심을 너는 갑자기 잃어버릴 것인가? 라고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쪼개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글을 못 써? 누가 이런 식으로 쓰냐, 문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뭐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자동적인 회상. 어떤 회상? 지금은 규칙이 아닌 거. 지금 규칙이 아닌 게 뭐예요? 무조건 붙였어야 된다는 거. 규칙이 아니죠? 떨어져도 되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올바르게 쓰고 여전히 불쾌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의 독자들을. 됐습니까? 올바르게 썼죠? 왜? 쪼개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쪼개놓고 욕을 바가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선택조차도 보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없다?
복잡할 수 있다 없다? 나쁠 수 있다 없다?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답을 2번 찍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곡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문장 봤을 때 이걸 보고 동반하지 않는 건가?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문법적 능력을 의심하는 거지, 불쾌함을 느끼는 거지, 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번이야. 답이 2번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의 어떠한 청중들에게 선입견을 지운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당신에 대해서 선입견을 지워진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써?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3번. 정말 32번은 정말 해석이 정말 다예요. 네. 해석이 다 돼야 돼요, 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타겟팅 해보겠습니다. 심지어요. 뭐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명백히 단순한 어떤 걸 할 때, 집어드는 거, 드라이버를 집어드는 것만큼 명백히 단순한 어떤 걸 할 때조차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드라이버를 들 때 하는 행동, 그때 뇌의 반응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타겟팅. 그냥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하는 건데 언제 하냐면요. 드라이버를 집어들 때. 선생님, 드라이버를 집을 때가 뭐 특별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이거는 제가 좀 밑줄 좀 많이 그을게요. 요거는 아마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아까 32번처럼 모든 문장이 해석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밑줄 많이 칠게요. 이거는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밑줄 친 거를 읽으시면서 뇌가 하는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짓거리 하고 있지? 이거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사물을 느낀다. 뭘 가지고? 드라이버의 끝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뭐 할 때? 자,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드라이버를 잡고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take into account. 이 뜻이 뭐예요? 고려한다죠. 그쵸? 뭘 고려합니까? 후자의 길이를 고려한다. 후자는 누구예요? 전자는 손, 후자는 드라이버죠. 드라이버의 길이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저기 손 닿으려고 할 때, 손이 안 닿으면은 이걸 가지고 닿으려고 할 때 여기까지 제가 고려하는 거죠. 이 길이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요. 이 문제 풀 때요. 20%밖에 안 됐어요.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진짜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해석이 됐어도 보기가 또 해석이 안 됐어요. 자, 볼게요, 한번. 여기 볼게요. 일단 이거 정리 먼저 할게요. 뭐죠? 손을 뻗을 때죠, 그렇죠? 손을 extend, 팽창을 시킬 때, 손을 뻗을 때 드라이버를 고려한다. 드라이버의 길이도 고려한다. 적어볼게요. 팔 팽창이라 할게요. 팔 팽창. 팔 뻗을 때. 제가 이걸 다 쓰는 이유는 이 시점에 뇌의 행동을 잘 캐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적었어요. 저 적으시고 볼게요. 됐죠? 자, 게다가
우리는 즉각적으로 간주한다. 드라이버를요. 우리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를 우리의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드라이버 길이도 고려하면서 우리의 드라이버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지 거. 지 거. 그럼 이거에 지금 소유권 주장인가? 소유권. 이거는 진경의 게 아니라 내 건가? 이 얘기하는 건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차. 우리가 조종하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차는 우리 자신이 된다. 드라이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느껴집니까? 여기서 뭐예요? 차예요. 차. 차. 우리가 조종. 우리 거. 우리 자신. 보세요. 차가요.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소유물도 되지만 우리 자신. 차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 우리, 동일시라는 거죠. 선생님 이 개념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것도 해석 잘해요. 이거 해석도 안 돼요, 이게.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bang his fist, fist 주먹으로 친 거예요. 어디? 우리 차의 후드, 덮개를 쳤을 때 뭐 한 후에 우리가 그를 횡단보도에서 화나게 한 후에 그 상대방이 우리 차를 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차를 쳤지만 누구 쳤다는 느낌입니까? 나를 쳤다는 느낌. 차는 곧 나 자신.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 아시겠어요? 동일시? 동일시. 됐어요?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이 자신을 기계 쪽으로의 확장 없이 이것은 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차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차로 확장을 시키는 거. 무슨 말이죠? 동일시 맞아요? 내가 운전할 때 이 좁은 골목이 있어. 나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 지나가요? 차가 못 지나가면 안 지나가요. 왜? 차가 곧 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좁은 골목 써놓을 테니까 이걸 고민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근데 동일시를 이건 뭔지 알거든? 근데 보기를 못 골라요, 보기를. 보기에 동일시가 없어. 이건 제가 보기를 다 보여드릴게요. 동일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보기 1번 보세요.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게 동일시입니까? 제껴야 돼요. 아, 저 여기서 봐드릴게요. 자, 과거의 기억을 보는 게 동일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도구 없이. 여러분, 우리 도구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구를 우리 동일시하고 하는 건 동의 없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구 없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판단한다. 어떤 몸의 부분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지금 차를 운전하는데 나의 몸의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차와 내가 같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지. 자, 인지한다. 제한하는 거. 도구의 기능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걸 인지한다? 이게 뭔 말이죠? 도구가 만약에 이 뭐죠?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드라이버의 유용성을 제한하는 게 뭔데? 나오진 않았어. 드라이버의 어떤 유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드라이버의 손잡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죠. 5번 보세요.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해석을 열심히 했으면요. 이게 묶여졌을 겁니다. 이것이 몸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조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it은요, 주어진 문장, 여기 아까 빈칸 문장 보시면요, 뇌예요, 뇌. 뇌가 몸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원래 팔이면 팔까지만 내 몸이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를 드는 순간 드라이버까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 몸만 몸이었는데 차에 타는 순간 내 차까지 몸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골목을 못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뭐 하려고? 도구를 포함시키려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 도구는 뭐예요? 드라이버나 차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아까 말했던 요 과정이에요. 목적어가 빠지고 관계되면서 what이 쓰이면서 이 what은 너무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해석 제가 좀 써드릴게요. 그래도 자, 이것이 목적 보호니까 도구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이거 틀린 작년에 이거 틀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푸냐 1등급을 줬어요. 저한테.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3명이나 3명이. 저는 어이가 없죠.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 셋 다 해석을 안 했어요. 해석을 겁나 안 했어요. 제가 해오라고 하면 절대 이거 외워요. 선생님 1등급 나오잖아요. 왜? 그랬어요. 써만 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1등급 나오니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다는 거죠. 네. 좁은 골목이요? 차 얘기했잖아요. 차. 네. 여기 안 나오죠? 네. 제가 그럼 어떤 예시 들었죠? 정현? 예시에서 네네네. 제 예시예요. 네, 차를 운전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 자기 자신을 기계로 가는 확장 없이 운전하기 힘들다고 했죠. 우리가 차를 타고 골목을 다닐 때 골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입니까? 차입니까? 그게 차에 대한 확장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좋은 골목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시간이 또 없네요. 네.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른 거 먼저 하고 이거 4번은 쉬워요. 33은 쉬우니까 34번은요. 첫 번째 문장만 밑으로 가주세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답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나머지 문장은 또 해석의 문제. 이거 진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겁나 잘했으면은 해석이 다 됐을 거예요. 벽 앞에서 불이 나고 있을 때 불이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볼 수 있냐 없냐, 누군가한테는 이 형상이 어떤 사람의 옆모습일 수 있고 뛰어가는 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특정한 형상의 생각이 나져야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투영되고 표현되는 게 모습이다. 이런 것이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2번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일단 36번 가볼게요. 우리 골고루 해야 되니까. 네. 자, 볼게요. 일단 요거 순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주어진 문장 해석해야죠. 그 다음에 뒤에 추론해야죠. 그 다음에 ABC 첫 문장. 그 다음에 A라고 하면은 A의 D와 BC 앞에. 요게 스킬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다 하실 겁니다. 제가 하도 반복해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연구, 노력하는 주된 건강 문제를 가진, 그죠? 주된 건강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보여준다. 응답자의 대다수가요, 보고한다. 그들이 야기한다고. 이점을 뭐로부터? 그들의 어떤 역경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주는 이벤트는요, 때때로 강요한다. 사람들이 발전시키도록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다시 평가하도록 우선순위를,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새로운 강점을 얻게 한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거를 포착하면 끝납니다. 네. 스트레스는 플러스다. 요거를 찾으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우리는 최소한 스트레스는 플러스다를 이어야 되거든요. 자, 첫 문장 다 볼게요. 제가 높은 레벨의 역경은요, 예측한다. 안 좋은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예측하듯이, 예상하듯이. 하지만 사람들, 직면한 적당한 레벨의 역경을 직면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다. 어떤 사람들보다? 아예 역경이 없던 사람보다.
보여주면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회복력을 증진시킨다. 자, 이것과 연결은 되긴 하거든요. 좀 더 세분화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어진 문장에서는 스트레스만 있으면 좋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스트레스 양이 중요하다.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거. 아주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거. 이게 좋다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류. 그 다음 볼게요. 자, 중간 정도의 역경. 비슷하죠? 아까 중간 정도 역경 여기 있잖아요. 이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예견한다. 뭘 예견하냐면요.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예견한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위에도 나왔던 거죠. 주어진 문장에 없었죠. 마지막 볼게요. 다른 말로 해서 뒤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 C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적응 과정, 주도된. 자, 스트레스에 의해서 시작되는 적응 과정은요, 야기한다. 인간적인 변화를, 개인적인 변화를 더 낫도록. 자, 스트레스가 플러스다, 안 플러스다? 플러스다라고 했죠. 이거는 두 개로 고강도, 저강도, 중강도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에 의한 게 플러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C번 이어지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C번이랑 B, A, B를 비교할 때요.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curvilinear. 요게 곡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곡선이란 개념을요. 다음 문장에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A와 B를 찾을 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벗을 보셨으면은 벗 뒤에 중간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긴 처음부터 중간 정도 나왔고 그럼 A, B 중에 뭐가 먼저예요? A가 먼저죠. 왜? A는 높은 것부터 나왔고 하지만 중간 나왔고 그 다음 중간 나왔으니까 라고 했으니까 중간은 중간끼리 연결시키니까 CAB가 답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답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얘를 볼 수 있어요. 얘. 곡선. 곡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를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이 곡선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체크해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게 왜 곡선이냐.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이 문장. 자, 만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한쪽은 건강. 한쪽은 스트레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여기는 정신건강. 자,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요. 건강합니까? 비교 대상이 있었잖아요, 아까.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애들. 보다 더 건강한 애들이 누구예요?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죠. 중간 정도와 높은 애들 비교했을 때는요? 높은 애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안 좋아. 중간 정도면 좋아. 너무 심하면 안 좋아. 곡선 맞아요? 지금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CAB가. 그게 아니면 지금 벗으로 갈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없냐? 또 하나 근거 없냐? 여기 있어요. thus. 결론 유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 마지막에 하나의 실험이 나오거든요. 한 실험. 한 실험. 여기에 두 번째 실험. 그 다음에 결론. 됐어요? 이거 나온 다음에 결론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실험 나오는 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 실험, 두 번째 실험, 결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답에 대한 근거입니다. 답은 CAB 4번이. 순서도 하나 할게요. 순서도. 38번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좀 답에 대한 근거를 너무 찾기 힘들어서 답에 대한 근거가 너무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에 대한 근거를 선생님 뭐예요? 그럼 되게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나왔던 평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었어요. 답에 대한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38번
자,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자, 컴파운드가요, 가중시키다, 더 심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은요, 종종 이 얼거노미스트가 뭐죠? 인간공학자죠. 인간공학자들이요,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은 정보 과부하다. 그것이 뭐냐면 리더가 압도되는 건데요. 투입에 의해서 압도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회의나 이런 전화 같은 것들. 그녀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복잡하게 하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어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어려움 1번 정보 과부하예요.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 본문을 볼게요. 지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 대안적으로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대안적으로 뭔가 해결책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해결책이 없을 때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대안적으로 아닌가? 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2번이 답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나오고 이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 나와요. 우리는 대안적으로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대안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해결책에 대한 대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다 보니까 대안적으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이 그게 아니면이라고 했어요. 무슨 그게 아니면 대안적으로, 그게 되신 분들은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고,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요, 그게 아니면. 대안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이라고 해석한다면요, 이거 훨씬 더 쉬워요.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면, 그럼 뒤에 뭐가 나오죠? 다른 어려움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어려움 2번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이냐? 여기 뒤에 어려움 2번 나오면 답이 될 수 있겠죠. 해석해볼까요? 자, 그게 아니면 이 리더들의 어떤 정보들은요, 오직 파편화되어 있다. 잘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야기한다. 그녀가 채우도록 이 갭, 이 어떤 차이, 이 틈을요, 가정으로 채우도록 한대요. 때때로 뭐 없이, 인식하는 거 없이, 이것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거 없이 어떤 가정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가설로 채우고 있어. 그럼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어려움으로 느끼셨으면은 답이 2번이 될 수가 있어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어떤 틈새를 가정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가정으로 메꾸는데, 이 뒤에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가정이거든요. assumptions예요. 요게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채우고 있는데, 가정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인지 몰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사실에서 빈틈이 있어. 그건 사실로 채워야 되는데 가정으로 채웠어. 적어도 가정으로 채웠으면 가정인 걸 알아야지. 그러면 불확실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가정인지 모르고 채웠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실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이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여기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어디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그나마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not이 있고 instead가 있는 거. 제가 whether과 instead는 이게 앞에 부정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 없더라도 false나 deny나 뭔가 약간 부정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3번이나 앞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지금 부정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주어진 문장이 4번에 안 들어간다 소리예요. 하나 제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재로서 어려움으로서 바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not과 instead는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 이 merit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치라고 쓰였거든요. 장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로 쓰였어요. 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어떤 가치는요, 깔끔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러한 결정은 포함한다. 무게를 배정하는 거, 경쟁하는 이익 사이에 무게를 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에 근거해서 결정합니까?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적으로 이렇게 기준 정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만 딱 읽었을 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래까지 다 읽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 가보긴 할게요. 자, 그것이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세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명확성이 없어. 결정에 명확성이 없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그 결과 판단은 하나다. 자, 쉐이드 하면은 이게 뭐죠? 미묘한 차이라고 저도 모양으로밖에 모르고 있는데 미묘한 차이래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자, 회색의 미묘한 차이 중에 하나다.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뒤를 보면 돼요. 말하는 것과 같이. 뭐라 말하냐면요. 베토벤이 더 나은 작곡가다. 브라함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게 가치 판단적인 문제 아닌가요? 누가 더 둘 다 거장인데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되게 가치 판단적인 거예요. 리더들의 결정은요,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뭔가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치 판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시가 여기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리더들이 겪는 결정, 어려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 결정 과정이죠. 그렇죠? 어려움은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움 1번, 여기 어려움 1번, 어려움 2번, 그 다음 결정 과정이 나와야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려움이 1번 나왔고요. 어려움 여기 나왔고 플러스 해가지고 결정이 보세요. 위에 거는 정보의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정보 파편화되어 있다. 정보가 너무 많다. 정보 과부하다. 정보 파편, 죄송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정보 과부하. 플러스 정보 파편화. 이게 합해지니까요. 뭐가 어렵다고 그랬죠? 의사결정. 중요한 결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결정에 불명확한 의사결정.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다 보니까 기준 정해서 우세한 기준이죠. 그렇죠? 프레도미네이트라고 했으니까 우세한 기준 정해서 결정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베토벤이 브라함보다 낫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적이다. 누군가 어떤 베토벤의 어떤 특정 음악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한 사람은 베토벤 좋아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반대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적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어디 들어가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이 어떤 이 순서가 이게 뭐냐? 문장의 흐름이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틀려도 1등급이에요. 오답률 가장 높았어요. 탑 3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거의 극상으로 능력 끌어올리실 때는 여기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교롭게 alternatively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아니면이라고 인지까지 해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는 선생님 앞에는 뭐 있죠? 어떤 결정은 엄청난 복잡함을 준다. 어려움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 정보는 어려움을 준다. 그 다음에 정보가 어려운 이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체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